저는 지금 영국의 벨리스 인터랙티브라는 회사에서 안드로이드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이경근입니다. 그 영국에서 일한 지는 지금 1년 조금 넘었고요. 그 전에 한국의 게임 회사랑 다른 업체에서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경력이 있고, 그 전에 한국에서 또 창업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영국 벨리스 인터랙티브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일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저희 프로덕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스포츠북이라고 하는, 일종의 쉽게 말하면 스포츠 토토죠. 이제 여기서는 도박이 합법이기 때문에 스포츠 토토 같은 거 합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이제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하는 프로덕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카지노, 모바일 온라인 카지노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제 그 프로덕트들을 모바일에서 구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덕트를 네,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크게 보면 이제 플랫폼 쪽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 스포츠 베팅하는 그 내부 실제 콘텐츠들은 다른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고 제가 맡고 있는 쪽은 조금 그것들을 담는 그릇에 가까운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시면 최근에 진행하신 프로젝트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존 제가 입사할 무렵쯤에는 거의 유럽 시장만 타겟으로 했었거든요. 뭐, 영국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크게 이제 유럽에서는 두 개의 국가를 타겟으로 하고 있었는데, 한 6개월 전쯤부터 그 미국이랑 캐나다 시장까지 넓혀가지고 그쪽 프로덕트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미국도 주마다 또 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자 주에 맞춰가지고 또한 그런 레귤레이션들, 도박이니까 그런 그 컴플라이언스 같은 그런 부분이 되게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개발을 한다든지,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최신의 어떤 안드로이드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최신의 안드로이드라고 한다면은 요즘은 이제 제트팩 컴포즈를 통해서 UI를 구성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쓰어가는 추세인데, 저희 회사는 몇 년 전부터, 그 베타 나오던 시절부터 쭉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커틀린을 쓰고, MVVM, 뭐, 클린 아키텍처, 그리고 좀 더, 스트럭처, 아키텍처적인 데는 좀 집중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희 프로덕트를 일부러 라이브러리로 만들어가지고, 서드파티 앱에다 제공을 하기도 하고, 거꾸로 그쪽에서 라이브러리화된 거 저쪽으로 가져와서 쓰기도 하고, 조금, 아키텍처적으로 좀 흥미로운 좀 시도를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회사에서. 네, 그러시면은 바로 전 회사는 넥슨에서 근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영국으로 옮겨가신 건데 넥슨에서 근무하셨던 내용도 지금 업무 내용이랑 비슷한가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사실은. 뭐, 안드로이드 개발이라는 것만 제외하면은. 네, 그래서, 넥슨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팀, 뭐 모바일 팀에 있으면서, 흔히 말하는 컴패니언 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거냐면은 피파 온라인이라는 게임이 있고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이 있고 그러니까 넥슨에서 좀 유명한 몇 개 게임들이 있잖아요. 그 게임들에 대한 어떠한 정보들을 알려준 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넥슨으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지금 내 캐릭터에 뭐 어떤 아이템이 있고 뭐 내 캐릭터의 상태는 어떻고 네, 그런 프로덕트들을 했었고 추가적으로 좀 더 큰 레벨에서 게임 말고 좀 더 넥슨 전체적인 레벨에서 사용하는 그런 넥슨 플레이라는 그런 컴패니언 앱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맡아가지고 총 한 5개의 프로덕트 정도를 유지 개발 보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현재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가장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해외에서 일하다 보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넥슨에서 일을 할 때는 그게 팀장님, 보스가 이렇게 하라는 일만 딱 받아가지고 따박따박 처리하면 됐었는데 여기는 조금 더 본인이 나서가지고 어필을 하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내가 이런 일을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얘는 왜 가만히 있지? 얘는 왜 능력이 없지? 그러니까 자기 PR, 자기에 대한 어필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은 좀 무능력자로 찍힐 수도 있는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적응을 잘 못했어요. 좀 언어적인 문제도 있었고 문화적인 것 좀 다르고 해가지고 적응을 못했었는데 한 번 이제 팀장님이 피드백을 주신 거죠.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일을 좀 맡았으면 좋겠다. 네. 아시아가 문화는 그런 건 이해하지만 뭐 여기에 맞춰서 일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말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조금 적극적으로 일감을 찾아 나서가지고 열심히 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좀 열심히 적응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실제로 이제 최대한 어떠한 식으로 비춰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의식을 하면서 노력을 했죠. 일에 대해서. 그래서, 네, 그런 점이 좀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극복을 하고, 네, 1인분 이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한국에서는 바텀업으로 일을 한다라기보다 탑다운으로 떨어지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쳐내는 게 능력 좋은 사람인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일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어떠한 프로젝트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면 좋은지 제안을 하고 이렇게 바텀업으로도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능력도 필요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시면 지금은 이제 적응이 좀 되셨다고 하는데 본인이 좀 성공적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멀티모듈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의 소프트웨어, 하나의 프로덕트들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의 기능 단위를 가진 모듈들이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통신을 하고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트래킹이라고 한다면은 유저 비헤이비어, 유저의 행동을 파악한다거나 아니면은 그쵸. 유저 비헤이비어를 파악을 하는 거죠. 유저 행동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때그때 서버에다가 날려가지고, 통계를 내는 그런 모듈을 개발해 맡은 적이 있어요. 좀 그게 이제 제가 처음으로 맡았던 좀 큰 단위의 그런 일감이었는데요. 그거를 하면서 저도 좀 더 멀티모듈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늘릴 수 있었고, 네, 나름대로 좀 성공적으로 같이 QA 엔지니어라든지, 네, 다른 개발자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네, 즐겁게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경험은 만약에 넥슨에 있었다라면은 할 수 없었던 경험일까요? 프로젝트를 직접 맡아가지고 해보는 게?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네, 애초에 넥슨에서는 제가 있었던 그 안드로이드 팀에서는 네, 이렇게 높은 멀티모듈이라든지, 높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좀 고도화된 정도의 기술을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해외 회사이기도 하겠지만 좀 더, 한국에서도 물론 이렇게 기술적으로 고도화를 많이 하려는 회사들이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해외 회사라는 점이 좀 더 그런 쪽에 있어서 좀 언어라든지 기술적인 거에 있어서 좀 더 트렌디, 좀 더 많이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네, 이런 경험을 현재 영국 회사에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고도화된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시려고 영국으로 넘어가신 건지 사실 네이브 클라우드에서 인턴도 하시고 넥슨에서도 개발자로 계셨기 때문에 사실 그 두 기업들은 모두가 다들 들어가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으로 건너가시게 된 배경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전부터 해외 취업이 꿈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진짜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 조기 유학을 많이 갔었거든요. 제 주변 친구들이. 또 어느 날 보면 친구 하나 없어져 있는데 어디 갔냐 하면 미국 갔대요. 어디 갔냐 하면 막 캐나다 갔대요. 막 이렇게 돼 있고. 또 저희 사촌 동생들도 마찬가지로 유학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이제 해외에서 살고 싶다라는 게 저한테 조금 좀 꿈으로 자리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교환학생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냥 너무 좋았다. 해외 생활이.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말하자면 너무 좋았고. 네. 그래서 넥센 다니다가 그때부터 사실 좀 호시탐탐 좀 기회를 노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워낙 개발자들 해외에서 일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듣기도 했었어가지고요. 그 당시에 이제 캐나다랑 영국에서 워킹홀리데이 공고가 떴었던 거예요. 개발자인데 무슨 워킹홀리데이냐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 워홀이 되게 좀 좋은 기회였거든요. 저한테는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라는 게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서. 네. 그래서 영국에는 처음에 워홀 비자를 들고 왔어요. 네, 캐나다는 안 됐었고요. 근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경력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도 그래도 좀 수월하게 영국 회사에 좀 취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영국에서도 경력자 개발자로서 활약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넥슨에서 내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 좋은 프로젝트를 수행해봤다. 이러한 업무 경험들이 있을까요? 넥슨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좀 인원수 같아요. 인원수. 넥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좀 제일 큰 게임 회사기도 하고, 또, 그 넥슨 플레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앱 같은 경우는 OTP 기능이 거기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거든요. 그 게임에 로그인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흔히 말하는 DAU, MAU 혹은 뭐 실제 이용자 수, 사용자 수가 진짜 한 천만 단위? 천만 단위까지도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이용하는 천만 단위는 아니고 몇백만 단위 정도인 것 같은데 저도 개발자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유저분들이 저희 앱을 사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약간 그러한 좀 통계적인 것들, 네,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는 그런 앱을 만들어봤다는 그런 경험이 영국에 취업할 때도 좀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워홀로 가가지고 개발자로 취업한다라기보다 넥슨이나 이런 MAU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기업에 취직을 한 다음에 개발 경험을 가지고 그 이력서를 가지고 해외에 다시 도전장을 던지는 게 훨씬 더 해외 취업할 확률이 높긴 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여기서도 물론 신입 채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같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신입보다는 경력한테 훨씬 더 기회가 많이 열려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네, 그러면은 개발자로서 다양한 커리어 중에 안드로이드 개발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저도 이거를 처음에 딱 안드로이드 개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개발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대학생 때 창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제 프로덕트를 만들면서 안드로이드를 처음 접하게 됐거든요. 네, 그때도 사실은 안드로이드뿐만이 아니라 서버까지 같이 했었어가지고, 안드로이드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사실 넥슨에 입사를 하고 나서부터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진로를 정하게 됐어요. 그냥 조금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데,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제가 공채로 들어가가지고 직무를 정한 채로 들어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어느 팀이나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백엔드를 원하면 백엔드로 갈 수 있었고, 프론트엔드를 원하면 프론트엔드로 갈 수 있었고, 네, 앱을 원하면 앱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때 조금 저희 회사 선배님한테 좀 많이 고민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했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말씀해 주신 게,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 넥슨에서는 C샵, ASP.NET 기술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백엔드에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직을 하게 될 텐데, 이때 이제 C샵, ASP.NET 같은 경우는 한국의 상황에 좀 안 맞는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자바 스프링이 대세잖아요. 스프링이. 그러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 회사에서는 백엔드가 조금 그런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니까 좀 더 범용성이 있는 기술을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저는 그때 안드로이드를 택하게 됐어요. 네, 그렇게 넥센에서 경력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해외로 옮기셨는데 국내 기업의 개발 환경과 해외 기업의 개발 환경 차이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뭐 문화라던가 뭐 업무 환경이라던가 연봉이라던가 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은 한국에서도 잘하는 회사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흔히 말하는 네카라 900까지는 또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CTO나 어떤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 좀 어웨어, 좀 감각이 있는 그런 회사들은 굳이 국적이나 좀 나라를 불문하지 않고 좀 잘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래서 실질적인 개발 환경의 차이라고 한다면은, 네, 문화적인 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기술적인 그런 차이보다는 문화나 업무 환경, 어, 복리후생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연봉 차이 나겠네요. 문화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게 있냐면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병가는 진짜 편할 때, 내가 편할 때 언제나 좀 마음대로 막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넥슨에서 일할 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병원을 갈 때도 연차를 쓰고 갔거든요. 왜냐면은 진짜 거기 있는 병가라는 거는 어디 뭐 입원을 하거나 진짜로 뭐 교통사고가 났거나 약간 요럴 때에만 쓸 수 있는 그런 형식적인 경과고 진짜 뭐 몸이 좀 감기가 너무 심하게 들어가지고 일하기 힘들다 이런 경우는 뭐 연차를 쓰던가 아니면은 그냥 일하던가 해야 되거든요. 적어도 이런 그 병가에 대한 그런 차이, 인식의 차이에서만 그런 것만 봐도 얼마나 그 서양 쪽 유럽 쪽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미국 쪽보다도 유럽 쪽이 좀 더 좀 인간 중심, 좀 인본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환경도 마찬가지로 넥슨 같은 경우는 VPN을 사용을 할 때, 이제 요즘 재택근무할 때 VPN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네, 원격 VPN을 사용을 할 때,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PC에 접속을 하고 싶으면은 그
제 사무실 컴퓨터로 접속을 한 다음에 그 화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원격으로 쓰면서 그 컴퓨터 안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나 노트북에서 직접 VPN으로 망에 직접 접속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뭐 기술로 푸시를 하고 오픈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다든지 네, 사내망에 접속을 할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안적으로 좀 더 많이 신경을 쓰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여기는 보안보다는 조금 더, 임직원의 자율에 맡기는 좀 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인본주의 환경 이런 게 어느 정도 업무적인 그런, 환경에도 영향을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봉도, 연봉은 영국 기준에서는 사실은 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실 그냥 연봉의 그런 숫자로만 보면은 사실 차이가 많이 나긴 하거든요. 왔을 때 거의 막 2배? 1.5배에서 2배 가까이 받고 왔으니까 같은 경력인데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연봉이 비싼 만큼 여기가 물가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밖에서 한 끼 먹으면 기본이 한 20에서 40파운드?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정도냐면은 한 3만 원에서 5만 원이에요. 1인분이 그 정도예요. 나눠서 냈을 때. 밥만 밖에서 밥을 먹는 것만 봐도 그렇게 비싸고, 그 외에 집세 같은 경우도, 현재 있는 집도 단순히 하나로 따져봤을 때 월세가 200만 원 이상 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엄청 좋은 집도 아닌데도 런던이 워낙 물가가 비싸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삶의 질로만 따져보면 사실 한국이랑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영국을 봤을 때요. 미국은 좀 더 좋아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더, 그런 연봉적인 것들만 본다기보다는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커리어를 쌓기 위해, 온다는 게 더 좋은 목적인 것 같아요. 이제 영국에서 다양한 안드로이드 개발에 대한 트렌드도 보셨을 것 같은데 글로벌 안드로이드 개발의 트렌드와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안드로이드와 iOS의 차이점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iOS 같은 경우는 애플이 만든 프로덕트잖아요. 애플이 만든 소프트웨어인데, 애플은 엄밀히 말하면 하드웨어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폼팩터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애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아이패드, 뭐 아이폰, 여러 가지 프로덕트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하드웨어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안드로이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확장성과 범용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제 옆에 저희 집에 이제 프로젝터가 있는데요. 이거를 TV 대신 보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터 안에 안드로이드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실제로 수많은 스마트 TV나 어떠한 다양한 프로덕트에 안드로이드가 다 탑재가 되고 있는 추세죠. 그 웨어 OS, 스마트워치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안드로이드의 어떠한 추세라고 한다면 이렇게 다양한 폼팩터의 안드로이드 OS가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구글에서 다양한 컴퓨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개발적으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12부터 이제 L 버전이 나왔죠. L 버전이라는 거는 큰 화면을 지원하기 위한 또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버전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것들이 다 이제 안드로이드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일반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고, 안드로이드 그 태블릿에 사용되는 L 버전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프로젝터나 TV도 마찬가지고, 뭐 웨어 OS도 마찬가지고, 모두 하나의 언어랑 하나의 프레임워크,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하나의 개발 시스템 안에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게 저는 큰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래의 어떤 안드로이드의 그러한 트렌드, 미래라고 한다면 좀 더 많은 폼팩터와 좀 더 많은 시스템을 지원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안드로이드가 발전하고 나아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영국에 계신데 앞으로 영국에 계속 계실 건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오실 건지도 궁금한데 앞으로의 커리어 플랜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들어갈 회사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직 준비를 하다가 네, 이거는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네, 전 구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여기 구글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구글 UK, 구글 영국 팀이
여기가 안드로이드를 주로 맡아가지고 개발하는 오피스예요. 구글 런던 오피스가 주로 안드로이드에 포커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되게 좋은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다음 커리어 플랜은 지금까지는 일단 쭉 이제 안드로이드 프로덕트, 또한 B2C 프로덕트에 집중을 했다면은, 다음 커리어는 좀 더 안드로이드 OS나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자체를 개발하는 걸로 가게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다 보면은 좀 더 프로덕트보다는 프레임워크나 OS적인 거에 대해서 치중을 해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집중을 해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커리어 플랜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커리어 플랜은 저는 좀 제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취미로 그 테마파크, 흔히 말하는 놀이공원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쪽은 좀 IT화가 좀 덜 돼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뭐냐면은 사실 수많은 O2O 플랫폼과 앱들이 있는데 이런 쪽에는 그렇게 이렇다 할 그런 시스템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취미이기도 하고 이런 쪽에 좀 더 아직은 좀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네, 제가 구글 이후에 다음 커리어 플랜이 있다면은 이런 쪽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소통하고 좀 더 거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테마파크 분야에 대해서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고 싶습니다.